7번째 경제성장 모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 수능특강 독서 138페이지를 펴보자.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경제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 자, 보면은 한 국가에서 전체 소득을 총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실질적인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본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사람당 버는 돈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지? 우리나라에서 총 번 돈을 어떻게 인구수로 나눠주면은 1인당 벌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1인당 국민 소득이 근데 어떻게 증가하는 거를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 개념 잘 알아두자. 자, 그럼 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구별해서 나올 때는 두 모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면서 글을 읽어야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멜서스 모형은 자, 경제의 유일한 생산 요소로 뭘 보냐? 노동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만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인구는 노동에 투입될 수 있는 양이다. 왜? 한 명당 노동할 수 있는 양. 그거를 인구수로 곱해주면은 전체 노동량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식량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해주는 거지.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지. 우리가 만드는 물건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식량만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국민 소득은 뭐가 되는 거야? 사회의 식량 생산의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SB 그래프는 자, 인구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이제 식량 생산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먹는 건 어떻게? 정비례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근데 이 AP 곡선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노동량 투입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국민 소득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어때요? 노동량이 더 급하게 상승하고 있지, 증가하고 있어. 자,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어떻게? 그 증가량이 멈추고 말죠. 자, 그럼 더 이상 노동 투입량이 늘지 않는 거지. 국민소득이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국민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 한계점이 지금 2로 나타내 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문단의 내용을 보자. 멜서스 모양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인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자, 요 말 중요할 것 같아. 자,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2로 수렴한다. 자,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멜서스 균형점이라고 한다. 그럼 이 멜서스 균형점이 되면은 인구나 생산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가 정체되는 거지. 이 정체되는 거를 바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체가 됐을 때 좋은 사회냐? 그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멜서스 모형을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인 거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비관적인 상황이더라. 자, 그럼 3분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새로운 학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솔로라는 학자가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 솔로 모형이 나오는 거지. 자, 솔로는 노동과 더불어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한대. 자, 아까는 노동만 봤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가 뭐야? 자본을 하나 더 넣어서 봐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이다. 우리 사회는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구성 요소가. 자,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자본량을 늘리면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자본이나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 자본의 영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4분단으로 넘어갈게요. 4분단에서 자, 솔로 모형에서는 자본량이 생산량을 어떻게 한다?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그래서 이 자본량의 변화가 어떻게?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자본량이 어떻게 경제 성장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자본도 한계 생산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한계 생산과 체감의 법칙이 아까 노동에도 작용을 했고 자본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럼 뭐야? 솔로 모형과 멜시어스 모형의 공통점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보면은 선생님은 문제에 낼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런 예감을 이제 너네도 가져야 될 텐데 자,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의 그럼 증가량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곡선이 바로 뭐냐면 처음에 격하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늘어나지 않는 상태, 이게 한계 효용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곡선에 둘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 노동과 자본이. 자, 그 다음에 자, 투자는 생산을 위한 지출을 의미하고 자, 투자의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자본량을 증대시킨다. 투자는 자본량을 증대시킨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시간의 흐름과 사용에 따른 자본이 소모되는 것을 나타낸다. 자본이 소모되는 걸 감가상각. 자, 투자는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감가상각은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자본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균제 상태에 머물게 되더라. 자, 그 균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멜시어스의 정체 상태보다는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본량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 자본이 많을수록 어쨌든 자본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정비례를 본다면 자, 투자는 어느 정도 급하게 투자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은 멈추게 되더라. 자, 그 다음 마지막 5분단을 봐줄게요. 자, 자본량만으로는 균제 상태 이후 발생하는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균제 상태 이후 실제 현실에서 경제 성장이 그래도 또 일어나기도 하더라 라는 거지. 솔로 모형에서는 균제 상태에서 기술이라는 게 또 진보하면 자,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더라. 자, 기술이 진보하면은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만약에 선생님이 하루 종일 교실을 청소한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했을 때 딱 30개 정도 청소를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청소기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이제 물걸레, 로봇 청소기 점점 기술이 개발되면 어떻게 선생님 혼자서 100개, 200개 더 많은 교실을 청소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명당 내가 생산성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나의 노동의 효용성이 늘어나는 거야. 자,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실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기술이 자본량이 늘어나도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기술이 진보해도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해가 됐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봐주세요. 교재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근데 1번 상반된 견해를 절충한다고 해서 절충은 뭐야? 두 개의 견해를 합쳐서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멜시어스의 이론 따로 솔로의 이론 따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은 2번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두 가지 모형을 제시했고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다. 자,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문단과 4문단의 내용을 종합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였어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AP 곡선의 모양이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을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다. 선생님 이거 문제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멜시어스 이론이랑 솔로 모형 둘 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답은 3번. 생각보다 더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솔로 모형에 따라서 경제성장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거였어요. 자, 지금 뭐냐면은 A 그래프보다 더 상승되어 있는 A 다시 그래프가 있는 거죠. 모양 자체는 어때? 똑같아. 한계효용 그래프를 가지고 있지. 자, 그럼 이건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2024년 이후 투자가 고정된 상태로 감가상각이 더 커진다면, 자, 감가상각은 뭐였어요? 자본량이 소모되고 줄어드는 거라고 했지. 자본량이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감소죠. 감가상각은 자본이 소모되는 거야. 증가가 아니라 감소지. 그럼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하는 거죠. 그 3번의 답도 4번 쉽게 나왔습니다. 자, 4번. A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럼 A를 봐주겠습니다.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A라고 했죠. 즉, 더 이상 자본이 늘어나지 않는데 국민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이거는 마지막 문단, 5문단에서 그걸 기술의 진보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기술이 진보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동의 효율성이 늘어나고, 그럼 어떻게 돼? 혼자 살 수 있는 생산량,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자본의 투입량과 노동의 투입량은 없지만 1인당 생산, 총 생산량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죠. 4번의 답은 5번이었어요. 자, 쉽게 다들 잘 풀렸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